이른바 윤미향 의혹이 전국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은 국정조사 카드에 진상규명 전담팀까지 구성해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21대 첫 국회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최다선인 박병석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첫 주제, 윤미향 당선인 의혹입니다. 오전에 민주당 최고위가 열렸는데요. 그 직후에 당 대변인 언급 들어볼까요? 정 의원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것이 당의 입장임을 밝혀둡니다. 정 의원은 회계 부정 관련해서 투명한 검증을 위해 외부 기관을 통해 회계 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행안부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감사도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연에서 요청한 외부 회계 감사와 행안부 등 해당 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후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마수다. 오늘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당부터 여쭤봐야겠죠?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요. 윤미향 당선인 의혹, 지난주까지 공개된 거는 의혹 없다고 본다. 이 입장이셨죠? 네. 그 후에 추가 의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온 추가 의혹들이 몇 개 있는데요. 핵심은 그게 의혹이 제기된 내용이 뭐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쉼터, 그 의혹의 핵심은 횡령이나 배임이 있는가예요. 비싸게 샀다는 어떤 예를 들면 비싸게 사고 싸게 팔았다 이걸 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과정에서 횡령, 자기의 이익을 취했거나 배임, 남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했거나 이게 문제인데 지금까지 횡령이나 배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공격하는 언론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냥 정황상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쉼터 부분에 관련하여서는 제가 이제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일단 그 쉼터 관련한 주변 시세, 그다음에 그 사업자들, 비슷한 사업자들 등등 자료를 다 검토하고 그 조언도 받았거든요. 근데 우선 7억 5천만 원에 산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9억에 팔라고 내놓은 것을 정대협이 좋은 데 쓰려고 해서 7억 5천에 깎아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원가가 7억 들었기 때문에 9억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최 의원님이 직접 확인하신 네, 내용인가요? 이 부분은 제가 정 의원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민주당 그러니까 정 의원의 어떤 해명이시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따로 이제 자료를 취합하고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업 계약서를 썼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업 계약서를 쓰고 나서 그 업 계약서에 쓰인 내용 혹은 다운 계약서를 쓸 수도 있어요. 양도세를 이제 매도인이 좀 적게 내려고 그럼 그 매매 계약서에 나오는 액수와 등기부 등본에 기록된 액수가 일단 같으면 다운 계약서 의혹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7억 5천에 사고 횡령이라면 그 돈의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의혹이잖아요. 근데 이런 의혹을 가지려면 이건 검찰 수사 아니면 밝혀질 수 없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평당 600만 원 정도가 이제 소위 건축 단가로 들었다는 거고 이후에 조경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7억은 들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시려면 기자들이 그 매도인 있잖아요. 매도인이 낸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원가를 다 내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누가 살던 집이 아니잖아요. 그 지을 때 원가를 최대한 계산했을 테고 그 원가와 이제 소위 판매 계약 간의 차액을 보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최 의원님 말씀에 들으셨지만 의혹 중 상당 부분은 부풀려진 것이지 어떤 실수가 있었다는 건 몰라도 고의적인 어떤 횡령은 없는 걸로 본다. 최 의원님이 방금 전에 그 정 의원 측에서 확인했다는 자료는 제가 봤을 때는 정 의원이 그대로 아마 또 어떤 자료로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비슷한 내용을. 근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건 공익재단이거든요. 공익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익을 남기기 위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횡령을 하지 않는 한 그것에 있어가지고 그 이익 관계를 따질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살펴봐야 될 거는 자, 이 쉼터라고 하는 곳이 원래 우리나라의 사회 단체들이 쉼터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게
영어에는 쉘터라는 단어를 번역해서 가져오면서 국어로 좀 순화시킨 겁니다. 근데 보통 그런 곳들은 청소년 쉼터 같은 곳들도 그렇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보호시설의 형태로 보통 설계가 됩니다. 그걸 목적으로 하고 만든 것이 보통 쉼터라고 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정의연에서 애초에 이제 과거에 이런 곳을 마련할 때 할머니들을 위한 만약에 그런 쉘터 기능, 그러니까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설계했다고 한다면은 안성에다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 안성이라 하면 자 거기 해명 처음 나온 게 뭐냐면은 마포 인근에서 원래 찾아보려고 했으나 뭐 10억 이내 비용으로 마련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보통은 마포에서 어려우면 그다음 뭐 파주쯤은 갈 수 있겠지만은 안성은 지리적으로 완전 멀고요. 할머니들이 자가 운전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신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증언을 보면은 이거 버스 내려서도 한 20분 걸어야 되는 위치인데 여기를 어떻게 대중교통으로 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증언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그러면은 기부자에게서 기부를 받을 때는 쉼터 사업이라 해서 기부를 받은 것인데 그것을 목적에 맞게 썼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부자도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사안이고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떤 목적이었냐. 지금 확인된 용도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반응을 보면 할머니들이 살고 있는지도 몰랐다. 오히려 연수시설로는 가끔 정의연 측에서도 1년에 한 몇 회 정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수시설 목적이랑 완전 목적이 다른 거죠. 기부자의 목적과. 자, 여기서 잠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 목적과 다르게 기부금을 썼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 자체로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채고 지적하신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네, 우선 실정법 위반은 없다 치더라도 그 피해 치더라도 실정법 위반은 없다 치더라도 그 어떤 피해자 중심주의의 어떤 사고에 있어서는 전혀 적절치 않은 어떤 의사 판단이었다. 이 부분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치 생각하세요? 않음이 이제 저 말에 대해서만 답하자면 그건 일처리를 잘못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정을 봐야 되는데 저도 뭐 안성에 왜 했는지 이 부분은 말씀대로 파주가 더 낫지 않았을까 그 말에 동의하면서 그런데 이 과정이 전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보고가 돼요. 그리고 이게 같이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에서도 보고가 돼요. 그래서 그 관계자들이 같이 그 안성 쉼터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면 일처리를 잘못했는데 그걸 관리 감독해야 되는 공동모금회라든지 애초에 돈을 지불한 현대중공업 측 누군가도 사실은 여기는 너무 멀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공동의 의사 결정이었단 말씀이시죠? 의사 결정이 아니에요.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이 현대중공업에서 10억이 나와서 직접 정대협으로 간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정대협으로 갑니다. 그러면 정대협은 모든 지출, 그다음에 사업계획 이것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의논해야 돼요. 그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처리를 잘못했다. 뭐 저도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갔을까? 마포는 뭐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일부 기사에서 그때 8억짜리 거래됐다. 뭐 아파트 20평, 30평 거래되겠지만 지금 이 해당 쉼터의 평수가 200평이 넘거든요. 그런 곳은 10억으로 마포에서 못 사는 건 자명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일처리를 잘못했다 해서 그치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횡령이나 배임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범죄를 했다고 모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범죄자로 몰라면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입니다. 아니 이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일반 기업에서 투자자를 모집해요. 제가 예를 들어 최민희 의원님한테 제가 음식점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돈을 일정액 빌려주십시오 해서 빌렸어요. 또는 투자를 받았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상식선에서 음식점을 하기 어려운 곳이다. 예를 들어 산꼭대기에다가 땅을 샀다 그러면은 저는 애초에 최민희 의원님을 기만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런 상황을 뭐 사기업 간의 거래라고 아니면 사인 간의 거래라면 사기라고 판단을 하죠. 그럼 제가 여기서 사회적 사기라는 단어는 안 쓰겠지만은 기부한 사람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쓰인 것이 거의 명확하고 지금은 최종 용도를 봤을 때 하나하나 여쭤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처음에 기부한 목적과 다르게 쓰려고 하는 것을 이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전 그거엔 동의 안 해요. 그런데 그랬다면 그때 제동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제동을 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최 그런데 의원님이 제동을 걸지 않았죠.
자, 그러니까 아까 최 의원님이 그리고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가지고 현대중공업과의 협의 또는 아니면 보고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그러니까 보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그 정의연 측에서 원래 해명할 때 현대중공업 및 그리고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과도 협의가 된 사안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더니만은 어제 단독 기사로 현대중공업에서는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대협이 현대중공업에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기부금이라는 게 당시에 정대협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지만 현대중공업이 그 10억을 정대협이 직접 준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주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이 사안을 계속 협의한 내용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했다는 그러면 말씀이시죠? 그 아니에요. 사전에도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연은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해명할 건 때 잠깐만 중요한 건 이 현대중공업에 보고할 의무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오해 논란이 단초가 된 게 정의연 측에서 해명할 때 현대중공업이랑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측에 공의 양해를 구한 사안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중간에 어떻게 개통이 흐트러졌는지 관계없이 자기들은 협의라는 사안이 없다고 이제 밝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정도의 용도 변경이고 그 정도의 어쨌든 아니 용도 변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애초에 약정은 위치랑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위치가 크게 달라졌잖아요. 아니, 그 정도면은 주요 기부자 앞으로의 기부자 관리를 위해서라도 저는 그 정도는 당연히 현대중공업과 소통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여기서 거죠. 소통했어요. 어떤 기록까지 있냐면 그 마포의 박물관 근처에 쉼터 기능을 하는 곳을 살라고 했더니 가격이 20억 정도가 돼서 현대중공업에 이거를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얘기를 해서 현대중공업에 20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냐 의원님. 물었다는 겁니다. 자, 이채고 지금 그 부분은 사후적으로요. 그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확인이 될 것이고요. 아니 이미 이거 확인됐다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도 협의했다? 협의한 거는 맞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경기도로 가라고 먼저 누가 얘기했냐 이거 갖고 지금 다투고 있는 거니까 이건 확실한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현대중공업 측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해명을 간합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면 아니 근데 자, 어쨌든 그 부분은 20억은 줄 수 없다는 그거 그런 당연하죠. 얘기까지. 10억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자기들 목적에 이 가지고 10억 더 내놓으라 그러면 그거에 안 줄 수도 있죠. 아니 그거에. 자기들 목적이 아니고 그 박물관 옆에 사는 것 요거였잖아요 처음에. 두 분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가 다 나올 것 같아가지고요. 한번 들으시는 분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민주당 분위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실 확인이 먼저다, 그죠? 네. 뭐 좀 약간 이 분위기는 봐야 된다. 지금 이거 몰아붙일 거 아니라 이 분위기죠,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것에 동의하는 게 지금 사실이 확인된 게 없습니다. 의혹 보도가 넘쳐나고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의혹 보도 중에 확실하게 오보인 것들도 확인을 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미 패딩 같은 거. 그건 뭐 즉시에 해당 기자가 수정했거든요. 자, 최 의원님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이낙연 위원장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낙연 위원장님도 사실을 먼저 확인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뉘앙스의 부분인데 엄중하게 본다는 게 일반 언론인들이나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약간 기류가 달라졌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낙연 위원장님이 지금 대표가 아니신데 그런 의견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공개적인 멘트는 오늘 최고위 멘트도 있는데요. 그 멘트는 윤미향 대표와 정의기억연대 쪽에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일단 사실을 소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답답한 것이 여러분이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정의기억연대 페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명할 수 있는 게 다 해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기사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아까도 이제 지역 주민 증언이 있는데 지역 증언 주민도 언론마다 달라요. 할머니들과 같이 행사하는데 내가 갔었다는 주민도 있어요. 그건 뭐 다른 언론사 얘기는 그렇고요. 제가 여쭤보는 건 그 당내 분위기가요. 최 의원님은 어떤 약간의 더 신뢰한다는 쪽에 와 계신 것 같은데 다른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최고위 발언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 신뢰? 준비되어 있습니까 혹시? 들어보시죠. 우선 윤미향 당선인이 과거 개인 계좌로 받은 기부금에 대해서는 즉시 거래 내역을 공개하고 사용 내역의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부금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된 만큼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진상 파악을 위한 윤미향 당선인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자, 김채고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거는 진상 파악하자는 거잖아요. 예. 진상을 파악할 테니 협조하라. 어떤 그거 톤이나 뭐, 뉘앙스의 차이인데요. 아니 저 김혜영 네. 최고는 원래 저게 전공이세요. 그리고 어떤 게? 저걸로 보수 언론에 많이 등장도 하고 그러셨는데. 저거라 하면 뭘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당내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사실 확인하기 전에 예. 예를 들면 그 언론과 같은 논조로 쫓아가는 거, 예. 이 부분은 제가 저분은 여러 번 봤는데 상당히 비판적이시네요. 그렇더라도 예, 예. 네, 비판적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더라도 지금 김혜영 최고의 말이 예. 그 지금 뭐 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 확인을 하자는데 그걸 이제 약간 의심하면서 하는 느낌일 뿐이지 예. 사실 확인하자는 건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최민희 의원님도 이제 정의연 측에서 뭐 자료를 여러 가지 확인하셨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140개 영수증 같은 것들은 열흘이면은 확인하고 공개할 정도의 시간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 정도 네. 예를 들어 지금 의혹에 대한 해명 자료라는 것이 제가 네. 봤을 때는 뭐 과거에도 언급했지만은 참여연대 같이 더 활동 목적이 다양하고 그리고 기금 운영 규모도 클 것 같은 단체들도 보통 외부 회계사가 하루 이틀 정도만 파악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열흘이 다 되도록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논란의 핵심이 되어 있는데도 어떤 해명 자료라는 것들이 소위 말하는 회계 자료라는 것들이 해명이 안 된 상태로 있다는 거는 저는 다소 김혜영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그 공개하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너무 그걸 늦장 부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저는 해석했거든요. 아니 그건 뭐 어떻게 해석하시건 네. 어떤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냐면 국세청에서는 기부금을 운영하는 모든 단체, 그건 보수 단체 포함하는 겁니다. 모든 단체에 특별 조사를 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하고 있겠죠. 네.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의기억연대의 주무관청이 있어요. 네. 거기가 행안부거든요. 예. 행안부는 22일까지 조사했다. 모든 회계 자료를 제출하라 그랬어요. 예. 그럼 이제 행안부에 제출을 하겠죠. 예.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외부 회계 감사를 하겠다고 한국회계사 협회 예, 공적인 단체에 그 믿을 만한 회계 법인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진행되는 일이고요.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는 민주당 차원의 조사를 하라는 건데 저는 민주당 차원의 조사보다는 외부 회계 감사하고 국세청 조사하고 행안부 예, 예. 조사가 예.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영수증을 공개했죠. 예를 들면 이용수 할머니가 돈 받은 적 없다. 예. 이런 취지로 말하니까 1억 드린 거 영수증을 공개했고요. 생활비 드린 걸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걸 공개해도 언론이 안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정의기억연대 쪽에서는. 네. 그래서 그 페북에 올라온 글 보시면 언론 보도 하나가 나올 때마다 해명을 했는데 그런데도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쓰고 그리고 그래서 외부 회계 감사를 받겠다.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 이렇게 올라오고 민주당의 있습니다. 최 의원님 진행 방향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놔두면 됩니까? 그 1억이라고 예. 하는 그 금액의 영수증도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요. 알고 있음에도 국민들이 분노를 계속 가져가는 것은 그것은 그 당시에 위안부 합의에 따른 배상의 대신으로 이제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 시기 이외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단체들을 놓고 할머니들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단체라고 알고 기부했던 금액 중에 어느 정도의 비율이 실제로 할머니들을 위해 쓰였다는 것이냐. 왜냐하면 이거는 당장 피해자인 할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를 위해 돈 쓴 게 없다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예. 지금. 예. 이게 뭐냐면 정의기억연대라는 단체가 예를 들면 구호단체이냐 할머니들 구호단체이냐 아니냐인데 정의기억연대는 12개 사업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그 위안부 할머니들 구호 기능은 12분의 1인 거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예를 들면 소녀상 문제, 국제적인 연대 문제, 그리고 심지어 남북 간에 이 위안부란 표현이 참 적합하지 네, 않은데요. 뭐, 예, 이거는. 이 성착취 문제,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동 사업하는 거, 이런 12개의 사업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왜 할머니들한테 그 회비를 내거나 기부금을 네. 받으면 다 쓰지 않았냐.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목적 사업에 관한 이해 문제입니다. 그렇죠. 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할머니들 입장에서 그 수요 집회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언급을 하셨고 이용수 할머니가 이용수 할머니가 그러신 그렇죠. 거고요.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자 국민들이 대부분 봤을 때 그럼 그 안에서 꽤 큰 덩어리의 돈이 쓰인 것으로 보이는 7억 5천짜리 안성 그 쉼터 마련 사업 같은 경우에 저게 할머니들한테 무슨 도움이 됐지를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들은 그게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니,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사용된 목적을 보면은 결국에는 뭐
관계가 별로 없는 단체들의 연수 그거 목적의 아닙니다. 용도로 자, 사용됐던 거 어떤 같고. 세부적으로 예. 너무 더 아니 들어가면 저 말씀이 예.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요 집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건 이용수 할머니고요. 김복동 할머니가 사실은 이 수요 집회에 대해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셨고요. 예. 그러다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용수 할머니가 다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신 할머니들 간에도 예. 일본에 대한 태도도 달랐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금 이 관련한 활동을 하는 곳이 5군데나 됩니다. 예. 그런데 이 5군데가 입장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정의기억연대가 가장 여성인권, 예. 그리고 성노예 문제 국제적 해결, 세계적 평화 인권 이런 조금 그런 운동으로 이걸 발전시키려고 했고 그리고 그 운동 그래서 방향성의 문제란 말씀 아니세요? 예, 운동 방향성과 관련하여 이용수 할머니와 김복동 예. 할머니는 좀 차이가 입장이 다르다. 있었고 예. 그리고 일본에 대한 태도도 차이가 있었던 건 확실합니다. 그거는 뭐 어느 것이 맞는지는 가치 자. 판단의 문제이고요. 최 의원님 그 세부 내용을 더 여쭤보기 전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당에서는 자,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덮재는 게 아니고 절차 진행하고 있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의의가 있으신 건가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국정조사라는 단어를 저희가 이제 꺼내기 예, 시작했지만은 국정조사라고 하면 대상과 그리고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언론이 예. 지금 사실관계를 이제 여러 가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지만은 의혹이라는 것이 증폭되는 단계에 있는 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올 게 다 나오고 여기서 어떤 지점들은 국정조사를 예. 확인해야겠다. 또 어떤 부분은 검찰 수사를 예. 의뢰해야겠다. 이게 구분이 지어지면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부분을 모아가지고 그 목적과 그 대상을 바탕으로 해서 국정조사 안을 발의할 수는 있겠죠. 예. 하지만 지금은 하루가 지날 때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특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정도 상태로 보면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진행할 절차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 지켜보면 되는 건가요? 똑같이? 뭐 민주당의 절차를 지켜본다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정부의 절차, 뭐 이 사안에 있어가지고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할머니들의 증언과 그리고 언론의 보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테두리가 형성되는지를 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야당도 역할을 할 겁니다. 저는 저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료입니다. 회계 처리 증명 자료. 예를 들면 이용수 할머니한테 1억을 줬다고 정 의원이 밝혔는데 그게 증빙 서류가 없다거나 그렇게 영수증을 이제 현금으로 주면 영수증을 받았을 테고 아니면 이체하지 않습니까? 그 자료가 말을 하는 거지 지금 할머니들의 증언이나 언론 보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 부분은. 아니 제가 왜냐면 이 그리고- 검찰이랑 아까 제가 구분했잖아요. 범죄를 수사해야 될 부분이 오히려 아까 말했던 회계 자료에 대한 부분이고요. 다만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을 파헤치는 게 국정조사라면은 저는 예전에 보세요. 예전에 국정농단 때도 국정조사할 때 그때 보면은 처음에 말 세 마리를 어떻게 뭐 뇌물로 상납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얼개가 나왔어요, 전부 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게 예를 들어 저는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예전에 일본으로부터 최초로 위안부 인정받고 이러셨던 분들이 어쩌다 그 단체랑 틀어져가지고 남산에 있는 그 비석에서 이름이 혼자 빠지게 됐느냐 뭐 이런 것들. 이거는 범죄자를 찾는 과정이 아니라 도대체 국민으로서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런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은 예.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자꾸 도덕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 그리고 언론 보도의 의혹 문제와 팩트 문제를 섞습니다. 이거는 저는 언론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걸 공당에서 처리할 때는 이 의혹을 사실로 전제하면 안 되죠. 그리고 국정농단, 최순실 국정농단 때 국정조사가 맞았던 것은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강남 아줌마랑 쉐어해서 생긴 문제라 국정조사인데 지금은 국정조사라는 게 좀 웃기죠. 왜냐하면 정의기억연대가 국정이 아니에요. 여기서 국정조사를 하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행안부가 정의기억연대를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 그런데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횡령이나 배임을 알고도 눈 감았다. 이런 게 나올 때 국정조사죠. 그러니까 좀 국정조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그걸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게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저런 이름도 알려져 있고 활동 목적 상당히 공개돼 있는 단체가 지금까지 이렇게 회계를 부실하게 또는 부정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궁금함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행정청이고 주무청인 행안부에 대해서 책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자는 말씀 아니시죠? 저는 아까 말했듯이 대상과 범위가 특정된 시점에 올 겁니다. 그건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 저도 하루에 한두 가지씩 쏟아지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다 파악되고 나면은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소명이 부족하다 싶으면 당연히 가겠죠. 예. 자, 최현님 하나. 그러니까 성급했던 거죠. 예. 시간은 다 됐는데요. 네.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면 아까 법적인 부분과 도덕적인 부분 네. 구분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네. 야당 입장에서 도덕적인 부분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아닌가요? 예. 정치적 공세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도 어떤 잘잘못을 아니, 따지는 그게 데 있어서 정치적 도덕에 대한 공세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야당이 예. 어떤 의혹에 대해서 팩트가 아니라 만약에 횡령이나 배임에 근거가 있으면 그건 뭐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횡령이나 배임에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언론의 보도와 그다음에 일부 의원들이 증언, 할머니들의 증언. 근데 사실은 그 증언 중에도 이용수 할머니가 패딩 안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택배로 보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과 증언 중에 어느 걸 믿어야 합니까? 그러면 이것도 이제 검찰이 택배 회사를 다 뒤져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증언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고 여당을 공격하고 윤미향 당선자를 공격하는 건 그건 정치 공세죠. 근데 정치 공세가 맞아떨어질 때가 있고 안 맞아떨어질 때가 있다. 뭐 이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 다 됐는데요. 이 최고 너무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셔가지고 한 말씀만 간단히 하고 끝내시죠. 예. 여당 입장에서 이 건에 대해 처음에 의원들이 발언할 때 이것이 뭐 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인 것처럼 얘기하셨던 예. 분도 있고 뭐 친일 반일의 문제처럼 치환하셨다는 분도 있어요. 그게 바로 정쟁을 만드는 시도였던 것이고 이 사안에서 야당이 얼마나 좀 젠틀하게 나가고 있습니까? 보면 사실 할머니의 증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근데 그 할머니의 증언을 확인하셔야 돼요. 아니 저희가 확인하는 절차로서 이제 조사를 얘기하는 것인데 증언 확인하려고 국정조사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함께했습니다.